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음 주 이 와중에 10월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이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변화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자, 지금 현재는 이 아파트나 이 공동주택 경우에는 현재 시세 평균 한 69%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죠. 90%까지 올리겠다. 최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발표에는 과연 이 단계적으로 이 가격대별로 이 퍼센테이지를 달리하는데 과연 어떻게 올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한간에 얘기가 나온 게 원래는 9억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9억 미만의 공동주택 공시가율까지 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사실상 9억 미만의 공동주택 공시가율까지 만지게 된다면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까지 공시가율을 계속 만져왔던 이유가 다주택자에 대한 이 과세를 한다는 명목 아래서 진행이 됐는데 말 그대로 명분만 그렇게 잡고 이제는 뭐 보편적인 증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렇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지금 몇 년 새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그 집을 가진 사람만 피해를 받게 될까요? 자,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증세가 없다더니 결국 공시가를 대폭 올리고 9억 미만 서민 아파트까지도 대폭 올려서 보편적 증세가 되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10월 27일, 오늘이 25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부동산 현실화 로드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룰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자, 이 공시가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금이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매년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를 내게 되죠. 그리고 재산이 좀 되시는 분은 종부세까지 내게 되시는데,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공시가격을 보면은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따로 있고 또 토지 따로 있고 단독주택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종목이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2020년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내년은 또 한 차례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의 70% 안팎입니다. 69%거든요. 자, 근데 이것을 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단계적으로 뭐 연에 뭐 5%, 뭐 10%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최대 90%까지 올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는 추진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정부에서 칭찬해 줄 거는 얘기한 거를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건 있어요. 그렇죠?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단점이. 전문가 얘기도 안 듣고요. 그냥 무수의 뿔대로 혼자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구간이 이제 서민주택들이 몰려있는 9억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이것도 지금 만질 거라는 뉴스가 많이 뜨죠. 그래서 9억 미만의 공동주택 공시가율도 조정 계획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억 미만의 주택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부담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보편적 증세라는 단어까지 언급했죠. 지금은 9억 미만일지 모르겠지만 또 6억 밑까지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올해는 이 현실화율 적용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 9억 미만의 경우에 68%, 그리고 9억 이상부터 15억 미만 같은 경우 70%, 그리고 10억 이상부터 30억
미만 경우에 75%, 30억 이상부터는 80%,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커질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건데, 이제 9억 미만도 꽤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도 쭉 올리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9억 미만의 주택도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뭐 5%에서 10%까지는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세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토지랑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는 좀 낮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뭐 끌어올린다는 표현까지 들어갔다면 뭐 대폭 올리겠다는 소리와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보편적 증세죠. 다 올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이 와중에 더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과거 역대 뭐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다 봐도 또 경제 상황 힘들 때 또 세금을 올리더라고. 그쵸? 지금 상황이 딱 그 꼴이 아닌가.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공시가격이 부동산 재산세,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재산의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또 매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금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만지면 세금을 크게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의 세금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자, 건보료 등의 61개, 60개 전후에서 이 각종 세금, 부담금을 책정하는 기준의 지표가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이 많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9억 미만을 전부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9억 미만도 건드리고 대신 재산세율 인하는 6억 이하로 제한이 예상이 되는 사실입니다. 뭐 화요일에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간에 세금 부담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인데요. 2015년에 이제 2.4%, 전년 비해서 공시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에서 20년 올 때 15%가량이 그냥 공시가격이 변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여기서 거쳤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한마디로 형국을 표현하면 남의 일이 내 일이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억 미만에 있는 분들은 뭐 고가 아파트들 세금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칼이 본인들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9억 미만 아파트다. 자, 서울의 경우에는 사실 9억 미만 아파트라고 해서 좋은 아파트입니까? 아니죠. 연식이 오래되거나 외곽, 서울의 외곽에 있는 아파트가 뭐 9억대에 있는 아파트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게 서민 아파트가 아니라 자산가의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9억 미만 아파트도 서민 아파트지.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15억 미치면 서민 아파트죠. 요즘에. 그쵸? 근데 이 9억 미만 아파트까지 조여오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매매가가 올라간 것이 이분들 소유한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매매가 급등이 사실 저는 이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이 됐다, 파리 대책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그때 이후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래프상으로 이러한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바로 인정하고 수정해야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오히려 귀담아 듣지 않고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 항로가 바뀌지가 않아요. 아니, 예전에 뉴스 기사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하고 거기에 제 그 채널 명도 들어갔던데, 이렇게 정책들 나오기 전에도 미리 얘기를 하는데 뭐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니라 세금을 올리려는, 보편적으로 세금을 증세하기 위한 게 목표였다면 이거는 성공이 맞아요. 대성공입니다. 정책이 이렇게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아, 이게 목표였구나. 그러면은 잘했네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 안정이면은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시가격
올리는 데 있어서 9억 미만 아파트를 어떻게 올리냐? 그럼 한 번에 뭐 90%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금액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간별로 해서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올리는 이 세분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억 미만의 경우 어떤 게 이제 중론이냐면 10년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예, 10년 동안 나중에는 결국에는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높인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안 되는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5년이든 10년이 지나가면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코로나가 이제 2월, 3월 폭격이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 정부에서는 뭘 추진했습니까? 뭐 세금을 늦게 내도 되는 것까지는 해줬지 뭐 깎아주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깎아주진 않았던 걸로 좀 기억나요. 지원금은 또 줬었고 근데 그 지원금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고 자 착한 임대인 운동을 많이 유도했었죠. 그때 라디오에도 나오고 뭐 임대인 임차인들 얘기 나와가지고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 뭐 이런 유도를 하더니 지금 코로나로 힘든 게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직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그럼 경제가 잘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공시가격을 만지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돈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과 맞지 않은, 지금 경제 상황과 맞지 않은 정책의 방향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정화를 원합니다. 근데 괜히 계속 만지면서 잘못되잖아요, 지금. 예전에 우리 파리 대책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계속 뭘 만지면서 안 좋아졌지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23번째 정책에 24번째 정책까지 예고가 되는 상황에 어느 정책이 나와서 제대로 됐으면은 지금 20몇 번째까지 나왔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자, 앞으로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피해를 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실현이 된다면 공시가율이 오르면 세금이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요. 9억 그대로 픽스돼 있어도 세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공시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이 오르는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 입법 물려서 지금 전세하고 월세 물건이 없잖아요. 수급 불균형. 지금 매매, 전세, 월세 다 물건이 없습니다. 왜? 세금 때문에. 이것도 세금 때문이에요. 거래하면 거래세가 무지막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대 입법 들어가서 전세, 월세 물건 없는 거고. 물건이 없으면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부터 소유자에게 세금이 내려지면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이거 바뀌지 않는 진리거든요. 결국에는 수급 불균형에 집도 못 찾는데 월세, 전세 비싸게 내야 되는데 세금이 올라가면 또 소유자는 전세, 월세 보태겠죠. 전세를 안 주고 월세를 줄 거 아닙니까? 반전세나. 결국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1주택자, 무주택자까지도 여기에 대한 피해와 고통,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27일에 앞두고 있는 부동산 주거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인 이 공시가율에 대한 인상에 대한 현실과 그리고 미래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영상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